안녕하십니까. 신의기대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으로 지금 통칭되는 이 협정이 끝난 이후에 미국의 지원이 재개되고 그리고 유럽의 지원도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G7 국가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에 거의 군단급의 장갑차를 한 번에 주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한 4개 정도 이상의 기계화 예단을 꾸릴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되겠는데, 자, 이렇게 되면 좀 교착 상태에 있고 또 좀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를 넘어선 수준의 굉장히 강한 전력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카이는 KF-21 전투기 초도 양산분 조립 거의 완료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폴란드는 미그-29 전투기 10여 대를 우크라이나에 추가 공여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공군의 인도가 시작되는 KF-21 블록 1 양산 기체들의 조립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초도기의 경우 조립 작업이 거의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12대 동시 조립이 진행 중인데 일정대로 오는 2028년까지 KF-21 블록 1 40대 인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미 육군이 최근 MV-75로 명명한 차세대 공중기동 플랫폼을 오는 2028년부터 인수하기 위해 사업 일정을 대폭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제품에 대한 생산을 진행하면서 저율 초도 생산에 곧바로 착수하는 방식이 유력한데요. 과연 미 육군의 계획대로 조기 전력화가 가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 공군이 F-15EX 전투기 도입 확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보잉이 F-15EX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매월 1대 생산이 가능한 체제에서 매월 2대 생산 체제로 바꿔 당장 내년부터 2대 생산으로 F-15EX를 생산한다는 계획인데요. F-15EX에 대한 공군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은 모양입니다. 지난주 북한이 공개한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중국의 PL-11B와 미국의 암람을 복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들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지원이 있었거나 해킹 등 사이버전을 통해 빼돌린 기술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작 전투기의 성능 개량은 확인되지 않아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전 초부터 14대의 미그-29를 우크라이나에 기증했던 폴란드가 10여 대의 미그-29 잔여 기체들을 모두 우크라이나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피오르트 루카시에비치 키우 주재 폴란드 대사가 밝혔습니다. FA-50 공급 일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실제 공급 일정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카이가 KF-21 이렇게 한꺼번에 12대를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카이 공장에 가보면 한꺼번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왜냐, 순차적으로 이렇게 여기 조금 만들고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더 만들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인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카이의 생산 공장 안에 12대가 있다 그 말이겠죠. 지금 1호기는 이미 001 이렇게 ROKF 001 다 이렇게 꼬리 날개에 도색까지 되어 있고 그게 지금 거의 다 돼간단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해봐야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내년도에 공군에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전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 KF-21은 20대 플러스 20대 계약해서 2028년까지 블록 1 그러니까 공대공 전투만 되는 블록 1 버전으로 40대 인도가 되겠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80대 80대 계약을 해서 블록 2 공대공 그리고 공대지 다 가능한 멀티롤 버전이죠. 요거 이제 80대 해서 2032년까지 총 120대가 공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초도 40대 공대공 전투만 되는 거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서 멀티롤로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 하나의 기체로 여러 임무에 쓸 수 있게끔 그런 멀티롤을 해야 하는 이런 나라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혹자는 뭐 제 얘기 이럽니다. 제가 사실은 이 KFX 개발 사업 처음 할 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이거는 정말 돈 낭비다. 네. 가성비가 안 나온다. 가격 대비 성능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차라리 이 가격에 F-35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제 이 KF-21에 대해서 호평을 하고 또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하니까 댓글에 아니 신인균 너 예전에 KF-21 그렇게 까더니 뭐 이렇게 저를 오히려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니 제가 사업이 스타트하기 전에 는 나는 이 반대다 하고 반대를 했지만 이미 사업에 스타트해서 이제 백이 안 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물건이 나왔죠. 지금도 만약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고 있으면 그 정신병자지, 그 뭐 제정신입니까? 지금은 이제 기왕 나왔고 우리 예산 다 들어갔으면 성원해줘야 되죠. 잘 되기를 바라야죠. 예전에 제가 하지 마라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하지 마라, 이거 나쁘다라고 하면 그게 정신병자죠. 그래서 저에게 뭐 예전에는 그러더니라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시는 분들, 제정신인지 자기 정신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 육군이 플라라는 사업으로 V-80 벨러, 이걸 이제 블랙호크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이 헬기가 아니죠. 이거 이제 수직이 착륙기를 선정을 했는데, 요거 좀 빨리 전력하고 싶다 해서 초도 이 제율 생산 그리고 뭐 테스트 이거와 자꾸 병행해서 좀 빨리 배치하고 싶다. 그래서 병행해서 가면서 테스트와 병행해서 28년에 조기 인수가 목표다라고 하는데, 미군이 그동안 그런 방식을 잘 안 했는데 아주 막 다지고 이렇게 갔는데 좀 급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초유의 방식을 했을 때, 실전 배치했을 때 뭐 좀 문제가 없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문제없게 잘 전력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F-15EX, F-15E 스트라이크 이글 또는 뭐 F-15CD, 이런 2인승 F-15 기체를 바탕으로 에이사 레이더 그리고 강력한 전자전 시스템, 이파스죠. 뭐 그런 거 등등 해서, 그리고 새로운 이 무장 렉 해서 아주 많은 무장을 장착할 수 있게끔 한 이 F-15EX, 우리 F-15K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미 공군이 평가가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현재 보잉이 한 달에 한 대 생산할 수 있는데, 이거 한 달에 2대 생산으로 라인 좀 늘려라 해서 라인 늘리고 더 많이 납품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90대 생산이 확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이걸 이제 144대, 그걸 또 더 넘어서 200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방위 공군에 이 F-15EX들이 많이 또 배치가 되는데, 각 주방위 공군이 있는 그 기지가 있는 그 지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우리 기지도 F-15EX로 바꿔줘 하고 이런답니다. 왜냐면 F-16이 배치되어 있던 주방위 공군, F-35 말고 우리는 F-15EX 줘 이런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는 2인승이죠. 2인승이다 보니까 이 2인승은 당연히 조종사가 2명이죠. 조종사와 무장사.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주방위공군 한 개 비행대에 40대가 배치된다. 그러면 조종사가 80명이 되죠. 그리고 또 2조, 3조 교대로 또 들어가면 이 160명, 240명 이런 식으로 더블로 확 늘어나는 겁니다. 아주 고소득 그런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지에도 이거 보내줘 라고 의원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뭔가 생산을 대폭 늘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북한이 지난 금요일 날 이거 보여줬죠. 미그 29, 북한의 미그 29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중국판 PL-11, 그러니까 중국판 알라모라고 할 수 있는, 또 뭐 중국판 스페로 뭐 이런 식으로 세미 액티브죠. 끝까지 웨더를 조사해서 유도해줘야 되는 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런 거가 과연 얼마나 성능이 될까 걱정되죠. 그래서 요거하고 또 달라요. 이거 지금 김정은이가 현장 지도했던 건데,
이 미사일을 보면 뒤에 핀이 마른 목골로 생겼어요. 마른 목골. 그런데 여기는 핀이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중국의 PL11, PL12의 짝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SDB 같은 거, 요것도 두 종류예요. 요거는 뾰족하고 저거는 끝이 뭉툭해요. TV-Seek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SDB 1, 2처럼, 자, 그런데 SDB 어디서 이 기술을 배워갔을까? 한국에서 USB로 받았을까? 해킹을 했을까? 아우, 정말 걱정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신형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들을 보여줬지만 북한의 미그-29는 아직 2014년도에 일부 업그레이드 한 이후에 아직 업그레이드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미사일 성능이 제대로 된 성능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미사일 성능은 괜찮은데 지금 현재 이 전투기로는 제대로 된 성능을 구현할 수 없다. 이 두 번째인데 아무튼 뭐 지금보다는 성능이 나아지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자, 폴란드가 미그-29 가지고 있죠. 이거 독일이 준 겁니다. 독일은 어디서 났느냐? 이제 동독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동독이 가지고 있던 미그-29. 이제 서독이 흡수 통일을 했죠. 그래서 그게 통일 독일의 전투기가 된 거예요. 근데 전투기 써보니까 너무 허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폴란드의 과거사에 대한 어떤 뭐 사죄 이런 거 하고 더 덧붙여서 대당 $100인가? 이렇게 해서 폴란드 줬어요.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까지 썼는데 냉전 끝나고 나서 이걸 주려면 독일이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독일이 $100지만 이제 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 사용 승인권자가 독일이에요. 그런데 이 전 숄츠 총리는 더 이상 주지 마 하고 계속 막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르츠 신임 총리는 더 많이 줘 라고 하는 또 주의죠. 그걸로 또 당선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FA50 들어오는 거의 스케줄에 맞춰서 FA50 들어오면 요거 뺀다. 그리고는 우크라이나 준다. 독일은 오케이.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인데 모쪼록 좀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FA50 들어간 스케줄 뭐 다 하면 내년 초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은 좀 있는데 FA50 빨리 좀 들어가서 이 미그-29가 우크라이나에 빨리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지난 3년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에서 M113과 그 파생형 YPL-765 등 도합 약 800여 대를 받아 이 장갑차들을 주력으로 운용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이 M113, 엄청난 물량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역대 최대 규모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패키지를 준비 중이며 여기에는 무려 400대 이상의 M113 장갑차가 포함된다고 이탈리아 현지 일간지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일간 일 지오날레 등 현지 언론들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후 11번째 공식 군사 원조 패키지인 이번 지원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원하려는 이탈리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약 1200대를 도입해 주력 장갑차로 운영했던 M113은 현지에서 VCC-1과 VCC-2라는 이름으로 생산되기도 했는데요. 이탈리아 육군에서는 모두 퇴역했지만 상당한 물량이 치장물자로 저장돼 유지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생산된 파생형의 경우 증가 장갑이 부착되고 내부 좌석이 더 개선되는 등 상당한 성능 개량이 있었는데요. 이탈리아는 치장물자 가운데 즉각 전장 투입이 가능한 상태의 차량을 뽑아 400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가 공급하는 400대의 M113은 우크라이나 육군 편제 기준으로 최소 4개의 기계화 예단을 추가로 창설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인데요.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까지 증액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대대적인 군사력 현대화에 나선 이탈리아. 앞으로 어떤 군사 지원 패키지가 더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M113. 우리나라가 맹호부대를 시작으로 이렇게 M113 우리도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뭐 이 자유진영에 어마어마하게 깔린 거죠. M113. 지금도 우리는 쓰고 있죠. 사실은 이 M113의 우리 국내 데드카피형이죠. 뭐 미국이 라이센스 다 풀었으니까 그냥 뭐 다 쓰고 있는 겁니다. 다 자체 생산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K200
바로 그 장갑차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깡통 버전의 M123인데 이걸 이탈리아가 냉전 시대 때 1200대 정도 썼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뭐 이탈리아도 꽤 괜찮은 그런 차량용 장갑차 등등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거 다 이제 퇴역해서 치장 물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치장 깨끗합니다. 네, 완전히 그냥 창정비해서 이렇게 치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깨끗해요. 자,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거, 요거 400대 추려서 우크라이나 준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거 방어력 좀 약하지만, 그래도 승차감, 또 방어력이 약하다 하더라도 러시아제 BMP 시리즈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성 등등 해서, 또, 러시아 바탕의 그 장갑차들은 내부에 탑승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위에 걸터 앉아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 후방 램프 열려서 딱 내릴 수 있고 실내도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호평을 받고 또 앰뷸런스 장갑차로도 쓰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한 400대 들어가면 4개의 기계와 여단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우크라이나 800대 정도 이 M123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그동안 아마 최소 절반 이상은 박살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손실 보충분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한 전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